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자, 전일 우리 증시도 선물없던 동시만기일이었는데 외국인들 1조 가까운 투매가 또 비차 쪽에서 5천억가량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고 말았죠. 연중 최저치였는데요. 일본은 어제 폭락했었고 중국장도 오래간만에 열려서 급락했었고 아시아 즉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엑소더스 우려가 컸는데요. 그래도 만기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 강도는 약간 떨어진 듯한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하고 있긴 한데 매수 창구 쪽에 외국계 이름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제법 세게 갭상승 출발했었는데 지금 반등폭이 줄고 있거든요. 문제는 역시 다음 주 FOMC에 달렸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일단은 급반등해주네요.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상승폭을 더 줄여 1890선에 걸쳐 있습니다. 코스닥은 542선인데요. 자, FOMC를 앞둔 시장 코스피의 반등세는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이 같은 이슈를 두고 전문가 특별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나가보죠. 김현경 주식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 그 정도 연중 최저치로 밀렸으면 오늘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1% 넘는 상승, 1%대 정도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갭상승도 어정쩡했지만 반등폭도 줄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 밑에서 오랜 기간 머무를까요? 일단은 중요한 점은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이 1100억 이상의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한다는 점이 일단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중심을 잡고 우상향으로 양호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또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 1조 이상의 매수였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큰 양은 아니지만 200억에서 400억 정도의 계속적인 매도가 출회되는 것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그 이머징 시장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시장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앵커님이 일본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은 아니고 선진국 시장 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도 사실상 거의 전일 우리 증시 중국 흔들린 거하고 상관없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면요, 사실 기술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일 연중 최저치 1900이 깨졌을 때 그 다음 지지 라인으로 1880 정도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당장 작년 11월 정도 지수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좀 힘을 받아 올라갈까요? 제가 보는 에서는 일단 그 주봉상으로 200주봉선이 있는 1876포인트 요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지지 라인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있어서 삼성전자 역시 오늘 아까 1100억 이상 매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외국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요 1876선을 지지하는지 지지가 된다면 반등 시에는 일봉상 지금 그 일목 그 구름대 하단이 있는 1947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그 지지가 확인이 되고 매도량이 좀 줄어든다면 좀 기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거는 외국인 매도가 오늘도 역시 어제와 그제와 다르지 않은 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 점이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그 양의 한 절반은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로 집계가 되죠. 오늘도 예외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한국 증시 떠나는 겁니까? 벌써 6거래일째 매도고 앞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지금 한 3조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제 하루 만에 1조를 투매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향후 수급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근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조금 달랐던 점은요. 오늘 경제지표 호조에 시장이 반응을 했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출구 전략 얘기가 처음 나올 때는 오히려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이러면 출구 전략이 빨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경제지표가 오히려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그러면 양적 완화가 좀 더 늦춰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시장이 좋게 반응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반응의 시장 상황에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오늘 처음으로 경제지표에 대한 반응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스템적으로 알고 있는 당연히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좋게 반응하는 그렇게 반응한 게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 시에는 약간 비이성적인 그런 좀 변동성으로 인해서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였던 것이 오늘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인 다시 그런 시장으로 변한 것은 미국 시장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은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 이머징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더 큰 틀에서 지금 헤지 펀드들이 이머징 시장, 최근 이머징 시장에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지금 매도를 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덜 보고 이제 돈을 빨리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런 그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이 돈을 빼내는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FOMC 회의 때까지 그런 게 좀 더 이제 매도가 좀 더 이어지고 그 이후부터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상 선물없는 동시만기도 종료가 됐고 향후 포인트로서 역시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꼽아주신 셈이 됐는데 FOMC 회의 사실 이 버냉키 의장의 입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QE 축소에 대한 근거로서 경제 지표를 들긴 했지만 그 확정된 어떤 시점은 결국 이 입이 열려야 바로 그때라고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다음 주 FOMC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좀 긍정적인 얘기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오늘 아침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버냉키 의장의 특징은 일단 직접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대놓고 직접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시장에서 자기가 말할 것을 미리 언지를 미리 주면서 시장을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버냉키는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최근의 행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그 출구 전략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그쪽으로 완전히 쏠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버냉키 의장의 만기가 얼마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버냉키 의장 입으로는 출구 전략을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일단 중요한 점은 시장이 양적 완화의 방향에서 이제는 좀 출구 전략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커지고 거기에 따른 불확실한 감 때문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버냉키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끌고 나왔던 그런 양적 완화의 기조를 저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그것을 계기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에 대한 이제 이런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FOMC 회의 이후 역시 시장에 조금 문제가 됐던 변동성 축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사실 시장은 어렵습니다만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전 종목이 다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 특별히 어떤 섹터 좀 괜찮다고 보시는지 아예 종목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좋게 보는 섹터는 아몰레드 장비 섹터고요. 거기서 종목은 이제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몰레드 분야의 세계에서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따라가는 형국인데요.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올 초에
아몰레드에 대해서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3분기에 1조 5천 정도의 장비 발주가 지금 대기할 것이라는 뉴스가 요새 나오면서 아몰레드 장비 주식의 모멘텀이 새로 부여가 되고 최근에 조정에 따른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몰레드 장비를 주목한 거고, 비아트론을 거기에서 더 주목한 이유는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그런 기업의 수주를 받는 것이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과 LG, 중국 등 이렇게 좀 다변화된 그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그렇게 이런 아몰레드 시장 자체가 커지는 데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한 최근에 좀 급락을 한 상황에서 최근에 수급도 기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있는 일단 18,200원에서 300원 요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정고점이 21,000원 정도 생각을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비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단기보다는 조금 중기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것 비아트론이 만약에 주식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하면 121선이 있는 일단 17,3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최근에 변동성 장세치고 빠르게 또 올라왔네요. 아몰레드 장비주 비아트론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는 가격 설명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에 계시는 김연겸 팀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큰 그림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가 1889군까지 왔지만 상승폭이 어째 계속 줄고요. 삼성전자 상승폭도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급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변수가 지나갔고 이렇게 큰 파도가 아시아 증시를 다 어제 휩쓸고 갔는데 가고 나서 좀 괜찮을만 했는데 이렇게 썩 좋은 반등은 아닌 것 같네요.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 마감된 이후에요. 그 외신에서 마켓워치에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냉키가 will try to ease market rate peers lift stage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버냉키가 내주에 있을 그 연준의 회의에서 금리 초저금리 상태랑 자산 매입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결국엔 그동안의 연준의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 그런 공포감을 없애줄 것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내용은. 사실 이거는 그 월가의 전문가들이 이코노미스트나 그리고 마켓 워치 보고서 쓰는 그런 기사를 쓴 내용을 사실 지금 나온 건데요. 버냉키를 인터뷰한 게 아니라 예상을 한 거죠. 뭐 국내 시장에서 뭐 시장을 전망 예상하듯이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게 사실 나오고 나서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 아침에 좀 가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판단 내린 개인적인 사견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버냉키가 그런 위중을 갖고 있다면은 외국인이 그런 어떤 기사들을 보고 그리고 연준의 행동을 예측한다면은 굳이 계속 오늘은 전기전자뿐만 아니라 운수장비도 많이 팔고 있는데요. 전차군단을 팔고 있습니다. 지수를 올릴 마음이 없다는 거. 항상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전차 업종인데요. 결국엔 전차 업종을 뺀다는 거는 지수를 올릴 마음이 없다는 거.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또 해외 증시도 미국장이 지금 밤사이 이제 소매지표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내 최저치로 나오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모습. 그러면서 상당히 미국 시장이 랠리를 이끌었다. 네, 앞서서 제가 잠깐 이제 나오신 팀장님의 의견을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으면은 양적 완화 축소 논란이 또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간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QE3가 셧 오프가 되는 게 아니라 테이퍼를 할 것이다. 결국엔 단계적 축소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들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시장 지표는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데요.
5년 내 최저라는 건 정말 고용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는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될 수 있고 FOMC에서 출구 전략이 뭐 연내에 되든 그리고 가을이 되든 어쨌든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방증하고 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실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종가의 외국인이 결국에 매도 물량을 더 확대하면서 한 9,500억 정도 현물 시장에서 던졌고요. 선물 시장에서 6월물을 어느 정도 어제 미결을 축소시키면서 좀 매도 쳐놨던 거를 사익 실현을 했는데요. 노로버한 물량이 한 2만 계약 정도,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여전히 오늘부터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는데요. 9월물이죠, 선물은. 옵션은 7월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여전히 하방 쪽을 상당히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속내를 같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새로운 월물의 시작이다. 잘해보자. 이거는 어쨌든 새로운 월물이 시작하면서 옵션 쪽 매도 물량이 많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 대한 어떤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물은 최근에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집중되는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비중이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높은 가격에 그다지 많이 삼지 않았고 결국엔 주식 선물과 선물 합성 전략으로 치면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지금 팔아도 그들의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만기 이후 복수 좀 해보자 이런 표현을 제가 써봤는데요. 어제 사실 제가 코스피 200 기준에 한 247.5 라인에서 뭐 245 밑에는 안 내려가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미결 상황 보고 결국엔 투진권이 어제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외국인이 완전히 동시효과 때 밀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간은요. 이번 월물에서 복수를 단단히 하려고 아마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았을까. 항상 메이저들의 싸움은 기관과 외국인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된다. 파생시장에서. 왜냐면 제로성 게임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리고 개인은요. 코스닥이 끝이 없이 추락한다. 계속 사면 오를 거야. 오늘 물론 기술적 반등은 양시장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약하죠. 아침에 상승폭 다 되돌렸고요. 뭐 ETF로 보면 레버리지는 하락하는데 인버스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갭을 상승시켜놓고 빼니까 당연히 선물 쪽을 트래킹 에러가 나면서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여전히 개인은 양시장에서도 안 되는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 되는 종목을 사고 있는 우리 개인이라 뭔가 좀 바로 잡힐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일단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관건은 다음 주 FOMC 회의다. 버냉키 의장의 시장 달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까 마켓워치 얘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반등하면서 좀 추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요.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근데 사실 시장에 이제 안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생각은 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연준의 회의가 뭐 버냉키가 출구 전략을 안심시킨다 그런 마켓워치 기사도 나왔지만요. 안심시키든 안 시키든 이미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이탈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본 시장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거는요. 미국계 헤지펀드들이나 단기 숏머니가 많이 빠진 거였고요. 결국에는 뭐 아베 총리가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예상했었는데 나오지 않았다 하면서 더 뺀 역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요, 일본 증시 어떻게 보면 선진국 증시고요, 이머징이라고 하면 한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뭐 그리고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될 텐데요. 최근에 필리핀이나 뭐 태국 이런 데 증시에 안 보시겠지만 무지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도 안내 드렸지만 거의 많이 빠진데 10%가 넘게 빠졌고요. 하루에 뭐 브라질 증시는 어제 잠깐 반등은 나왔지만 3% 이상씩 빠지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에 많이 빠졌다고 디커플링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건 이머징 시장과 선진국 증시를 좀 비교해야 되고요. 제가 항상 주가가 뭐 퍼의 개념, 뭐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좀 싸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요. 국내 시장에 ROE가 기업들의 ROE가 8%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8%면은 1억을 예를 투자하면은 800만 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잣대였는데요. 지금은요 4%가 안 돼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GDP가 많이 꺾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침체였고요. 지금은 미국 경제는 회복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로 굴뚝 산업들이 상당히 망가지고 있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STX 그룹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결국에는 다음 주 내주에 연준의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상승은 보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 하단은 완전히 뭉갰고요. 거래소 지수 밴드를 사실 예측은 많이 안 드리는데요. 이번에 일봉 라인 완전히 깨졌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봉 그리고 강력하게 버틸 거라고 저도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했던 주봉 60주 봉선 137만 5천 원이 어제 종가에 밀면서 깨졌습니다. 오늘 잠깐 반등에 나섰지만 역시 밀렸죠. 이렇게 되면요. 일봉 주봉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봉 지금 200일 이평선이 1867포인트입니다. 앞서도 1876포인트예요. 이 지지선 지키냐 안 지키냐 말이 많은데요. 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위에 매물벽은 외국인의 대규모 물량이 쌓였고요. 사실 이 지지 라인이라는 건 그냥 기술적인 후행 지표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더 상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실적주, 코스닥 내에서도 코스피 내에서도 실적주가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된다. 무조건 버려야 되고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물량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양시장 무조건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뭘 투자하느냐? 난 실적주를 잘 모르겠다. 이 실적은 또 믿어도 되냐? 1분기에 좋았는데 2분기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현금 스탠바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장을요 매일 참여하신다는 생각 항상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일수로 치면 240일이 거래할 수 있는데요. 그 와중에 항상 하락하는 월로 치면 한 1, 2개월은 하락하는 장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1년 평균을 치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 어떤 통계적인 어떤 수치를 좀 항상 생각하신다면요. 내주 FOMC 회의를 좀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노리고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겠다. 사실 상당히 어려운 전략 플레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물 어쨌든 계속 나오는 한 시장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만기 이후에 수급이 변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오늘 첫날인데 외국인 수급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을 계속 하향 조정이 되면 됐지 반등에 무게를 두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어쨌거나 흥미를 끌었던 부분은요.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의 어떤 시장 달래기, 안심 발언이 나온다 해도 우리를 포함한 이머징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전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닥 하락 전환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빨간불이긴 한데 외국인 때문에요. 지금 삼성전자 상승폭도 많이 꺼졌고요. 코스피도 1890선 또 반납했습니다. 빨간불이긴 한데 영 불안하네요.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 유비쿼스, 게임빌, 비트로시스 보입니다. 유비쿼스 네트워크 장비 종목인데요. 오늘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성장의 어떤 사이클 자체가 아주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분석이 나왔나 봐요. 게임빌 유중 한 900억대의 어떤 대규모 유중 이후에 반가 한번 가고 어제 추가 급락하고 기관이 전일 굉장히 많이 던졌는데요. 오늘 드디어 반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들은 소폭 매수해줬었죠. 비트로시스도 오늘 이름을 올립니다. 비트로시스는 사실상 최근에 스마트 그리드 테마로도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KTX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번엔 다운 종목입니다. 현대중공업. 오늘까지도 수주 소식 들려준 삼성중공업과는 사뭇 다른 대조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각 공고가 이름이 조금 있으면 알 것 같은데요. 한국항공우주 관련한 인수 우려도 역시 오늘 하락의 한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최근에 아주 좋은 뉴스들이 많았죠. 특별히 고혈압제를 메인 그런 상품으로 팔고 있는 한미약품인데 약간의 눌림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포스코 엔텍 역시 같은 계열사 중에 포스코 ICT처럼 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실적 대비해서 수급 때문일까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루하네요, 주가 흐름이요. 네, 먼저 업종목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은 뭐 좀 우울합니다만은 유비쿼스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비코스
통신 장비 업체들이 올해 좀 이 빅사이클, 성장기 사이클에 좀 진입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비쿼스를 비롯한 통신 장비 업체들의 올해 주가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일단 오늘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이 좀 돌파가 됐고요. 또 거래량도 좀 많이 든든히 좀 실렸고, 사실 보조 지표상으로도 이제 좀 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좀 2차 상승기에 좀 진입한 것 아닌가라는 어떤 조심스러운 이 의견을 좀 개진해 드리고 싶고, 뭐 오늘 뭐 막바로 좀 따라 붙기보다는 보통 흐름이 그렇습니다.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올랐다가 또 옆으로 좀 쉬다가 다시금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눌림목이 있을 때, 그리고 뭐 음봉 정도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올해 좀 빅사이클에 진입한 게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또 LG U+와 또 계약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양하게 좀 국내 이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좀 국내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리하게도 굉장히 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게임빌인데,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느냐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문제는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거래일에 한 70만 주 정도 나왔고, 또 그 전거래일에 한 66만 주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60만 주 이상 정도의 거래량이 좀 터져야 확실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하락세에 대한 반등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지켜볼 만한 가격대와 지켜볼 만한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좀 이 매물대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어설픈 거래량 가지고는 뭐 돌파나 반전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 가격대, 지금 구간에서는 좀 관심권에 좀 더도 괜찮은 게임빌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이 85,000원대인데 뭐 한 85,000원 가격선이 좀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85,000원 선이 좀 깨지고 전저점이 82,500원인데 뭐 8만원대가 좀 깨진다면 굉장히 좀 골이 깊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하방에 대한 이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게임빌 드리고요.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뭐 스마트 그리드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이 KTX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원격 진단 장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이 됐다는 게 6월 13일 날 나왔는데, 일단 이번 사업 같은 경우 뭐 국내 기술 규격은 물론 국제 전기 표준회의, 뭐 국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와 같은 이 글로벌리한 어떤 전기 기준, 해외 기술 규격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만큼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츠로시스가 굉장히 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츠로시스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인정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최근의 움직임은 일단 2,700원 가격대, 2,700원 중반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방 지지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부터 한 2,700원 50원, 뭐 2,800원 초반, 이 가격대까지 좀 버텨볼 수 있다. 근데 물론 이 가격대가 좀 하향 돌파되면 재차 좀 종목을 좀 정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비츠로시스 뭐 가격대는 괜찮지 않을까, 차트상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만약에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면 이평저항들이 좀 몰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평저항에 대한 돌파가 좀 가능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만약에 뭐 3,200원대가 돌파가 된다면 뭐 전고점이었던 3,600원대에 대한 가격 트렌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비츠로시스도 제가 말씀드린 게임빌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터져줘야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충분히 시도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 하방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지만 상방으로 한 번에 뽑기에는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방은 어느 정도 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2,700원대까지 좀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셔도 괜찮게 좀 시세를 한 번쯤은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게임빌과 더불어 비추럴 수 있을 거래량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석 듣는 동안에 코스닥은 아쉽지만요,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10시 반 구간에서 코스닥은 파란불로 바뀌었고요. 계속해서 다운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으로 가죠. 최희승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중공업하고 너무 다르네요. 현대중공업 오늘 첫 번째 하락 종목으로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첫 번째 오늘 다운 종목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방금 언급하신 대로 삼성중공업하고는 좀 완전히 차별화되게 주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별화의 원인은 최근에 뭐 신규 수주가 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경합을 벌여서 한 30억 달러짜리 수주, 그 FPS와 관련해서 그 수주가 이제 삼성중공업 쪽으로 뺏기면서 현대중공업은 그거와 반대로 이제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음 달부터 아마 매각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텐데, 이번 달 24일부터 매각 실사 들어가고 다음 달에 인수위항서 받을 건데, 지금 한국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인수를 또 이번에도 추진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우려 또한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좀 발을 좀 묶어두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카이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우려보다는 사실은 이제 수주 실패와 관련된 어떤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비즈니스, 조선 쪽이랑 해양 플랜트 쪽의 어떤 사업 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신규 매수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고요.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도 어떤 뭐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뭐 60% 이상 지금 빠지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어차피 지금 손절 라인은 지나셨을 거고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 지금 한미약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미약품 지금 뭐 약보합세 정도입니다. 장중에 플러스도 났었다가 지금 약보합세인데 지금 상승 추세 구간 중에 있고요.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뭐 충분히 좀 눌리진 않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500원 빠지긴 하지만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올해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지금 20만 원 정도 잡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17만 원 이하에서는 강력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한때 16만 원이 일시적으로 깨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시장이 불안하고 좋지 않을 때는 제약주가 어떤 뭐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중국 한미라던가 이런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 재판에서도 승소하면서 미국 판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앞으로의 매출 증대가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17만 원 이하에서 매수 관점, 그리고 뭐 짧게 보면은 뭐 18만 원대에서부터는 좀 매도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20만 원대 이상까지 끌고 가셔도 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다운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은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지금 수급 현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2% 정도 빠져서 9,140원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9,000원대 초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포스코 엠텍이 지금 이제 6월달 이후부터 LED 핵심 소재인 알루미나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쪽에 공장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속 성장 가능한 또 새로운 엔진을 또 장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알루미나가 어떤 재료냐면, 지금 LED 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혹시 그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일본한테 히토류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일본이 뭐 100기를 들었었는데, 센카쿠 열도가 아니었죠. 뭐 이제 그 선박을 납치를 해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만큼의 어떤 이제 핵심 소재로 LED 쪽이라던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뭐 이런 쪽에 이제 핵심 소재로 들어가는 이제 알루미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스미토모나 이런 쪽에 일본 내지는 그 유럽 쪽에 일부 한 4개에서 5개 회사만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이제 독과점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물량을 전부 다 수입을 했었었는데,
포스코 엠텍이 핵심 소재 쪽에서 이제 알루미늄 생산하면서 이런 쪽에 이제 어려운 진입 장벽이었는데 좀 뚫고 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어떤 실적이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보고선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니고 개별적인 어떤 수급 현황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현황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오늘 좀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연속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그치고 어떤 수급 주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강한 좀 매수 시그널이 나올 것 같고요. 한 8,700원 정도 지지라인 잡고 1차적인 목표가는 현재가에서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수급적인 측면, 어제 기관이 23,000주 들어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얼마나 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미약품 굉장한 어떤 시장 불안할 때 보험주로서 괜찮아 보인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7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20만 원 목표가까지 최승 차장님 통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가던 주가 흐름이 또 조금 많이 좀 빠져주고 있네요. 자, 코스닥은 어느덧 마이너스 상황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꾸준하게 지수 자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코스피도 0.05%밖에 상승폭을 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다시 한번 538포인트까지 밀려지고 있는 상황, 40포인트 깨진 상황이고요. 반등은 일단 다시 한번 오후장 들어서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부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동시방에 끝난 시점이고요. 수급적으로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외인들이 현재까지 해서 1,300억 이상의 매도세는 일단 잡히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 700억, 한 800억 가까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 많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이 매도세 자체가 언제 좀 줄어드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막판까지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은 한 3만 4천억 정도까지는 또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을까라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로 중요하게 외인들의 매수가 돌아오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진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 다음 달부터 이제 나오죠. 자, 꼭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해서 실적주 매수 전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또 한 종목이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5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한 종목이 수익 실현됐습니다. 자, 한일이아가 오늘 장중에 한 4.9%까지 고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돼서 목표가 3%에 도달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애강리메텍 홀딩 중이고 롯데케미칼, KC그린홀딩스, 삼형엠텍이 있는데요. 자, 최근에 그래도 추천드렸던 삼형엠텍과 KC그린홀딩스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C그린홀딩스부터 살펴볼게요. KC그린홀딩스가 꾸준하게 지금 제가 바닥권에서 9,9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라, 그렇게 사인을 드렸고요. 한 1,1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죠. 하지만 목표가 자체가 3%가 되기 위해서는 1,200원입니다. 보유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 바닥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분명히 제가 탈피하고 올라가면서 반등 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하게 목표가 1,200원 정도, 3% 해당하는 부분 도달 가능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지금 현재까지도 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형엠텍입니다. 삼형엠텍도 역시나 싸게 6,330원에 저희 매수를 했어요. 약간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아직 살아있고요. 이 바닥권 역시나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수급 역시 양호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 실현했던 한일이아 좀 살펴볼게요.
자, 한일이아가 지금 꾸준하게 잘 가다가 어제도 반등 줬고 오늘 오전장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자, 엔저의 마무리 다시 한번 앵고 현상이 나타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흔들리는 모습인데 괜찮습니다. 일단 목표가 한번 실현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종목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하게 반등 가져올 테고요. 꾸준하게 반등 나와서 충분히 15,000원, 14,5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업종이 바로 자동차 종목들이죠. 그래서 꼭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종목은 좀 중형주고요. 한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테크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진테크를 먼저 가지고 나왔고요. 자, 유진테크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니까요. 차트의 흐름상으로도 유진테크는 굉장히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이 라인을 따라간다고 할까요? 이 저점 라인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라인을 따라 주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여줍니다. 이 라인을 지금 동그라미를 쳐드리자면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이 지금 라인을 이었을 때 그 저점 구간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좀 더 크게 이어보면요. 그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구간에 지금 가격대가 고가 부분까지 이어간다면은 충분하게 도달하는 가격대가 바로 라인이 지워졌네요. 가격대가 바로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저는 한 25,000원 이상까지 이 종목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를 쳐드리자면 고점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 다음에 나올 고점 부분은 바로 25,000원 이상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목표로 하는 구간대는 목표가는 3%입니다. 그렇죠? 3%까지는 현재가 지금 22,400원인데 충분하게 도달 가능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걱정할 종목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좀 하고 있는 게 보이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져가시는 전략 한번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자, 한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 만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왜 만도를 주목하냐면요. 역시나 첫 번째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퍼펙트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가 그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들의 부품주들의 업종 차트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얘는 잘 버티고 있고 오히려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봤을 때 만도는 정말로 한 3% 정도까지 현재가부터 해서 못 가도 한 11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급 말씀드렸잖아요. 수급을 살펴볼게요. 왜 수급을 강조드리냐면 지금 만도의 수급인데요. 꾸준하게 그래도 수급적으로 보시면 계속적인 그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 자체가 개인들의 물량을 다 흡수하고 있는 모양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기관들이 다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골드크로스 부분, 초입 구간 다음 골드크로스 부분이 바로 11만원대라는 소리죠. 그래서 꾸준하게 반등을 가져오면서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자, 다른 업종 살펴볼까요? 자동차 업종 중에 그럼 현대모비스는 아니냐? 현대모비스 차트입니다. 네.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많이 깨져 있죠. 뭐 바닥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금 불안할 정도의 차트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만두는 오히려 안정적이죠. 굉장히 안정적이죠. 갈 수가 있다고요. 수급적으로도 아까 방금 확인하셨죠. 걱정할 필요 없이 매수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진테크도 굉장히 좋고요. 만도도 굉장히 좋은데 어떤 종목을 사냐? 저는 그래도 오늘 이런 흔들리는 장에서 지수가 좀 다시 움직여주고 있지만서도 반등을 주는 만도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대형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가 이 종목 딱 현재가 104,500원인데요. 104,500원 부근 네,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체는 3% 잡고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뭐 11만원 정도까지도 무난할 것 같아요. 하지만 3%만 네, 수익 실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만원 깨질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전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만도를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 역시나 한일이라는 다음으로 빠르게 3% 실현 가능한 종목이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선재 차트민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하락 전환된 이후 지금 기관까지 매수세를 같이 실종시키면서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고요. 코스피 역시 아주 아슬아슬하게 겨우 플러스만 유지하고 있고 넉넉하게 오르던 삼성전자 역시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비슷한 분위기 자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그래도 한 3% 안팎의 상승세 가볍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막 중국장이 열렸다고 해요. 전일에 같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중국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래간만에 개장해서 급락했던 중국 증시 오늘은 어떻게 기술적 반등 출발하고 있는지요? 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 종합주가지수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오늘 그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비유통지 해제 규모가 이번 주에 300억 위안으로 발표가 나면서 수급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일과 오늘 또한 이제 31억 8천만 주에 대한 비유통지 물량이 풀리면서 시장에서의 수급 악화 우려감, 시장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그 기관들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부분 또한 증시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지난 3월에 발표했던 9.5조에 대한 부동산 세법에 대한 부분이 효과를 보면서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시장에서 기대감들은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고 아시아 증시에서도 강한 상승세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증시가 나홀로 강세장으로 가기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강세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그 힘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로 유입되는지 중국장도 역시 확인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분석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는 1888이고요. 코스닥은 540선 다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낙폭 좀 키우는 줄 알았는데 또 빠르게 줄여주고 있기도 해요. 자,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익 IPS였었죠. 반도체 장비주로 유명한 원익 IPS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하반기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의 수혜주로서 꼽지 않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죠.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 흐름이 좋았었고요. 이때 한번 크게 거래가 실리면서 급등을 한번 했었고 신고가도 5월 말에 낸 바 있습니다.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 큰 변동성이 동반되는 시장 속에서도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전일 반등 포인트를 잡아줬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봤는데 시가가 7,290원이었습니다. 장중한 때 7,420원까지 가면서 시가 대비 2% 가까운 그런 수익을 안겨주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약간 시가 정도로 회귀를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손실이 크진 않으실 것 같고 시가 정도인데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전고점 라인까지 7,700~800원 정도 일단 단기 목표가 잡아주셨거든요. 손절 가격은 요 큰 양봉의 한 아랫단의 중반 정도인 7,000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반등은 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수급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FOMC 회의 일정이 있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